오늘까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10일째 진행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우입을 받고 있고 WTI는 단 며칠 만에 35%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야 하나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가자전쟁까지 17건의 전쟁, 분쟁 실데이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MF가 2025년 4월에 발표한 최신 보고서 1985년도부터 2024년까지 450건을 분석한 연구도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입니다. 6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다섯 번째 바닥 체크리스트 캡처해 두시면 앞으로 모든 위기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작년 가자 전쟁까지 8개 주요 분쟁 후에 S&P 500의 일주일 수익률과 12개월 수익률을 모두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발생 후 12개월 S&P 500 평균 수익률은 2.9%입니다. 역사는 결국 오른다고 말합니다. 가자 전쟁 이후에 12개월 수익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2%입니다. 전쟁 중에 S&P 500이 32%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라크 전 27%, 걸프 전 8.9%, 한국 전쟁도 12개월 동안 11.2%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 하나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1973년 아랍 오일 수출 금지 당시 상황입니다. 12개월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4.3%입니다. 미국 주식이 12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973년도 패턴 재현 조건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유가가 장기 충격을 받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지금 이란 전쟁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표를 보시겠습니다. S&P 500 최대 낙폭, 걸프전은 마이너스 20%, 이라크전은 마이너스 5.3%입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3.4%입니다. 전쟁이 막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최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유가 충격. 걸프전 때는 유가가 무려 100%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는 60%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이미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G7 국가들이 원유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위협입니다. 걸프전도 이라크전도 호르무즈 봉쇄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페드의 정책 여력입니다. 걸프전 때는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받쳐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렵습니다. LNG 충격. 카타르의 LNG 생산 중단으로 유럽과 한국 모두 에너지 공급 위기에 직면합니다. 금 가격. 1990년도의 금 가격은 온스당 37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5,17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이미 극도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역사상 최초 또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1973년 이후 가장 위험한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S&P 500은 어디로 갈까요?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시나리오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보파 등이 작성한 이란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리포트,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호르무즈 봉쇄 시 유가 시뮬레이션, 그리고 IMF가 전망한 지정학적 충격 GDP 영향 모델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시나리오 1, 조기 휴전 가능성입니다. 확률은 25%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3, 4주 안에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가 재개방되면 유가는 75에서 85달러 수준으로 안정이 되고 S&P 500 지수는 3개월 내에 5 내지 10%, 코스피는 3 내지 7%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50%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2 내지 3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지면서 부분적인 통학만 가능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유가는 90에서 110, 어쩌면 12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5에서 15%, 코스피는 8 내지 15% 정도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시나리오 3입니다. 가장 최악입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확률은 25%. 조건으로는 1973년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경우로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돼서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S&P 500이 20 내지 30%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도 20 내지 30%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은 지금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확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혜 업종은 정유에너지, 조선 방산입니다. 피해 업종은 항공, 소비재 등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리스크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그 반도체 헬륨 수급 차질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카타르 LNG 생산이 중단이 되면 LNG 부산물인 헬륨 공급이 끊깁니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스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생산 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12개월 전망은 헬륨 수급 정상화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일단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해 주식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할 것인가? 평균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12개월 내 수익률이 2.9%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패턴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개전 충격에서 종전 회복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공포로 내려갔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회복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11.2%, 걸프전은 8.9%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더 워입니다. 전쟁 개전이 곧 지수 바닥이었습니다. 이라크전과 가자 전쟁이 이랬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개전과 함께 즉각 반등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가와 충격 동반 하락하는 겁니다. 경기가 잠기 침체하는 건데요. 1973년도 오일 엠바고로 인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34.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마이너스 6.1%였습니다. 유가 충격이 장기화돼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패턴입니다.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패턴이 1, 2가 될지 아니면 패턴이 3이 될지 이를 결정하는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까지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4주 이내에 재개방이 되면 2003년 패턴이 될 것이고 2 내지 3개월 이상 되면 1973년 패턴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지 10가지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꺼내 보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입니다. 먼저 현재 충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는 그 극단적 부정심리, 그리고 시장 폭이 그 약화된 거, 그리고 외국인의 그 캐피출레이션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지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이른 거. 이 부분을 들 수 있겠고요. 미충족된 거로는 그 광범위한 시장 급락, 하락폭이 아직은 이 부분 지수대까지 안 내려갔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압축된다는 거, 그리고 우량주의 투매 현상, 그리고 투자자 참여가 감소하고 공포가 정점에 이르는 것, 그리고 유동성 위기, 마진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5개 정도가 그 충족 내지는 부분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주가가 추가 급락을 하면 8개 이상 충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8개 이상 켜지는 그 시점, 그때가 역사가 증명한 매수 기회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매수 시점은 폭풍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MF 보고서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학문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IMF가 2025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1985년도부터 2024년까지 450건의 지정학적 충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7배입니다. 이것은 군사 분쟁은 일반 지정학적 이벤트보다 7배 큰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2년 플러스 이것은 그 충격이 최소한 2년간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180bp 이것은 그 신흥국 국가위험 신용위험이 최대 180bp까지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GRP 베타는 여기서 GRP는 지정학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방사는 플러스, 소비재 금융은 마이너스.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국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 한국은 IMF 분류상 에너지 그 수입 의존도 국가입니다. 원자재 비수출 신흥국이라는 얘기죠. 물론 선진국에도 해당이 됩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유가 충격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2년 이후에 구조가 변화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을 하면 현재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단 하나의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4주 이내에 재개방이 되면 2003년의 패턴이 재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코스피와 S&P 500은 12개월 내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전략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회업비 봉쇄가 2 내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유가가 12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1973년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전략은 현금과 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을 추가 매도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따라서 그 체크리스트 8개를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체크리스트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혹시 최근 사이클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같이 급락하는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투자 원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칙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투자 고민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언제 개방되는지 반드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